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원론, 세상에서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경제학자들의 합의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경제학자들이 합의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맨날 싸우는 것 같던데 말이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TV 토론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경제정책 하나를 딱 놓고 경제학자들이 서로 막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엄청나게 논쟁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쉽죠. 여기 교과서에 나온 만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똑같은 물컵을 보는데 한 명은 물이 반이나 찼네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한 명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하고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경제학자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 분석의 차이가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 뿌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제정책이든 간에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되는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경제학자가 이게 바로 공정한 분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경제학자 눈에는 엄청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휘발유세 논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경제학자 A, 이분은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차를 덜 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지구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자 B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 세금은 정말 큰 부담이란 말이야. 이렇게 서민 보호를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경제학자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경제 분석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사회 목표,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건 바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도구를 우리가 경제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현실 세계는 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뽑아내서 모형이라는 아주 단순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어떤 모형을 선택해서 현실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랑 정책 제안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모형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 모형은 지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국 고속도로망을 보고 싶으면 고속도로 지도를 봐야겠죠? 근데 등산을 가려면 등고선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두 지도 모두 틀린 지도는 아니죠.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더 유용한 지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경제 모형도 똑같아요. 어떤 경제 문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적합한 모형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경제학자들의 불일치가 이야기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실이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끄러운 논쟁 이면에는 사실 아주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같은 핵심 원리나 특정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통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이 공급을 줄여서 결국 주택 부족 사태가 올 거라는 점. 이거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합의점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 귀에는 맨날 그들이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바로 미디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 99% 임대료 통제 반대. 이런 뉴스 재미있나요? 아니죠.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두 경제학자 임대료 통제 놓고 정면 충돌. 이러면 어때요? 훨씬 더 눈길이 가죠. 바로 이겁니다. 갈등이 합의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뉴스거리로 만들기다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는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학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이다. 둘째, 세상을 분석하는 경제 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겉으로 보이는 논쟁과 달리 수많은 핵심 원리에서는 사실 아주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경제학자의 주장을 딱 접했을 때 그냥 그 내용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주장은 어떤 가치관을 우선하고 있는 걸까? 또는 이 사람은 어떤 관점, 어떤 모형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바로 이게 경제학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